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방문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 영상은 빌라입니다. 방배동 33-7 감정가 9억 7,100 최저가 7억 7,600 20% 한 번 유찰됐습니다. 이 영상 선정하는 기준은 투자성이 월등하다든지 아니면 권리분석상 아주 복잡한 그런 재경매 사건, 또 뭐 특수물건, 유치권, 법정이상권 등 정경사 TV 영상은 이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최종 화면에 까다로운 권리분석을 넘어갈 수 있는 17가지 사항 정리해 놓은 영상과 그 다음에 이 200여 개의 영상으로 경매 어떤 중상급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비 하나도 안 들이시고 몇백만원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화면을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 지금 빌라만 별도로 뭐 강의하듯이 뭐 투자할 적기다 뭐 이렇게 해서 쭉 한 20분 영상 제작하는 것보다 케이스 스터디 어떤 사례를 통해서 문제점에 어떤 접근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정경사 TV의 캐릭터대로 물건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이렇게 투자할 물건이 있습니다 하면서 설명, 권리분석, 기본적인 사항을 루틴대로 진행해 나가면서 빌라 물건을 좀 집중적으로 취급할까 합니다. 건축 허가 건수가 95% 격감했답니다.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동 평균선에서 이격도 급격한 어떤 악재에 의해서 하한가를 맞았다. 근데 상장 폐지될 정도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할 경우에 판명됐을 경우에 리바운드 특히 올라가는 그냥 이격도가 잔뜩 벌어져 있는 대로 머무르는 주식은 없는 겁니다. 이 빌라가 전세 사기 등으로 해서 악재 때문에 그러고 아파트에 비해서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를 가장 많이 탔는데 2024년 8월 9월 하반기에 비아파트 주거지역 주거 대상 물건에 대한 어떤 정부 대책도 나온다고 그러고 여러가지 재료가 이 빌라를 고르실 때 현재 방배동 332-7번지 지도 잘 보시면서 직장 주거 직주 여건이나 생활 편의시설 교통 어떤 지하철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셔갖고 여기에는 아파트를 줘도 분양이 잘 되겠구나. 아주 쉬운 얘기로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2024 타경 17번 중복 사건이 있습니다. 이 지금 채권 청구 금액이 3억 1,500 감정가에 비해서 적죠. 그러면은 취하될 가능성이 있다. 이 소유자 채무자가 낙찰자가 잔금 내기 전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가 취하되면은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도로합리 답을. 자, 배당요구 종기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이 배당요구 종기를 준수해서 권리 행사를 했는지 전입, 점유, 대항력 확보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되고 확보된 우선 변제권을 종기일 이전에 19일 이전에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법원에 신청을 해야. 근데 이 날짜를 늦게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전입, 그 다음에 대항력, 배당 청구 이 문구만 보고 입찰 받다가 이 배당 종기 내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 외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비극이죠. 비극. 재경매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찾지 못하고 이 배당재단에 편입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항상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재개발이 된다. 토지면적 기왕이면 넓은 게 좋지 않냐. 이 물건은 넓습니다. 한남 구역 같은 경우에 거의 평당 1억 정도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1억이면 한 16억? 그러면은 추가 분담금 없이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질 수가 있나?
그 가능성이 높죠. 아주 이 물건은, 이 빌라는 그 정비사업 재개발에 들어갈 경우에. 그리고 건물 면적도 실면적이 25평, 이따가 공유면적 포함한 분양평도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내기 없습니다. 본건에는 그 법원 직원이 현장에 가봤으나 소유자 세대, 전입세대 열람다 하고 한 결과 폐문 부절에서 안 내면 요 다음 장에 현황 조사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토지 이용 계획에 여기에 이제 정비 구역, 어떤 거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아직은 안 된 물건이지만은 서울 시내 땅 많습니까? 없습니다. 아파트 질땅. 다른 땅 말고 단독주택, 다가구, 빌라, 다세대, 연립 등 그런 그 주택이 점하고 있는 그런 구역,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구역, 교통 여건이나 직장 주거 여건이 형성이 잘 돼 있어 갖고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땅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립이나 빌라, 다세대, 다가구 있는 단독주택 있는 지역에 정비구역 재개발 사업을 벌려서 용적률이 다 뭐 4층, 5층이야, 빌라 해봤자 4층이야 해서 용적률이 뭐 12층, 15층만 줘도 어떤 수익성이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올 그런 대상입니다. 40층, 50층 뭐 랜드마크 건축비 엄청나답니다. 뭐 1.5배수 내지 2배 그 상층부로 레미콘 타설을 한다든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이 말소기준권리 그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별반 뭐 이 지금 영상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말소기준권리 2016년 3월 11일 상당히 중요한 날짜죠.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도 중요할 수가 있고 본권에서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사건에 이런 겁니다. 신한은행에서 경매 신청하고 와우자산 관리대부에서도 경매 신청을 했는데 시차를 두고 동시에 들어가는 건 병합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고 중복사건 번호가 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 19세대입니다. 그 말씀드렸지만은 전용면적이 84평방, 공용면적이 39평방 해서 분양평형은 36평형 내지 7평형인 그런 빌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서를 보시면은 그 자료에는 전용 면적이 되게 나오고 그러고 많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분양평형 공유면적을 플러스한 감정평가서에 부분에 보면 항상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경사 TV 영상이 그 뭐 저 유튜브만 방송하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갖고 가끔 문의가 들어오는데 공인중개사, 경매, 매수신청 대리인 2개 라이센스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받아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권리분석 처리해드리고 매수신청, 대리 신청 들어오면은 접수 처리해드리고 그런 어떤 업무도 겸하고 있는 거를 그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만약 그 의뢰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문의 및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보겠습니다. 여기 내방역입니다. 7호선. 야, 뭐 위치 보니까 뭐 이 방배동에 만약 이게 그 아파트였다. 36평형 아파트였다. 얼마겠습니까? 그 지향점으로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갖고 언젠가는 이 지역에 뭐 저 아파트 한 현재 그 빌라 뭐 여기도 빌라 캐슬 해봤자 어떤 그 대규모 아파트가 아니죠. 이런 경우가 딱 입지 여건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회사도 수지타산 나오고 이 빌라 다세대 기존 입주자들도 아파트 입주권이 큰 부담 없이 주어질 수가 있고 양 당사자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빌라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실 때. 이 현황조사서는 이 본권에서는 큰 문제 안 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그 유치권인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요건의 현황조사서 그러니까 법원 직원이 개시결정 떨어지고 일주일 내지 2주일 사이에 현장에 나갔을 때 유치권인 경우에는 경매 개시 시부터 점유가 요건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이 현재는 뭐 이 큰 의미가 없죠. 물건 명세도 임차인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여기에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처분이나 뭐 더 가등기 선순위 법정지상권, 제가 이 가장 극단적인 포천에서 건축하다가 중단된 모텔 12억인가 했는데 1억에 말소 안 되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가등기 다 있는 물건 낙찰되는 사례도 그 영상에 올린 게 있습니다. 자, 낙찰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방배 지역에 빌라가 한 80% 약간 하회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80% 이게 위로 들어옵니다. 감정가 9억 7,100이면은 89 72 87 56 딱 그 제가 보는 사이트, 어떤 경우에는 이 예상 낙찰가를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서 신뢰하지 마시고 본인이 현장 가서 물건 두세 개를, 유사 물건 두 개를 급매물을 수배해 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입찰가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본건에서는 이 예상 낙찰가가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현장, 뭐 어차피 임장 가셔야 되니까 가셔갖고 시세조사 해보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입찰가 정하셔갖고 차순위 신고 말고, 차순위 신고 되시면은 저희 정경사TV 제가 이 경매물건 최고가 입찰 기일 매수인권이 된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잔금 못 냅니다. 일주일 있다 매각 결정일이고 일주일이 경과가 돼야, 14일이 경과가 돼야 합계해서 대금 지급 기한을 법원에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소유자,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고 일반 매매, 뭐 소유권을 원상 회복 또 시킬 수가 있고, 급매물이니까 일반 매매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 의뢰도 많이 처리받아서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